OX 빈출 지문집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137페이지죠. 오늘 배운 내용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하고 개발행위 두 개를 배웠는데 내용을 조금 정리를 따로 하기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OX 보고 체킹을 좀 하는데 137페이지 빨간색까지 와야 되는데 빨간색 안 가셔서 빨간색까지 와야 되는데 그죠? 빨간색 그죠? 1차는 무슨 색이에요? 1차는 곤색 파란색이죠. 곤색 자 137페이지 2번 제일 아래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냥 보고 찍어야 돼요. 민간에게 주어진 조건이지 행정청이나 공공시행자에게 주어진 조건은 아니잖아요. 이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분의 2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민간에게 주어지는 조건이다. 3번. 반이 안 합니다. 몇 가지 할까요? 3번을 보시면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사업 시행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됩니까? 아니죠.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이거 굉장히 시험장 가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죠. 나머지 일단 다 뺍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140페이지로 갑니다. 140페이지 1번 문제.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안에 해당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행해진 경우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단서조항에 관련해 보시면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해서 실시계획이 났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사업할 의지가 표명됐다는 얘기잖아요. 이때는 매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3번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 상환 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10년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어디에?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7번으로 갑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해서 고시일부터 10년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몇 년? 20년.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거예요. 뭐 2번밖에 안 돼 있다 그러는데 사실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8번은 푸시면 안 되고요. 8번 X. 왜냐 그러면 아닙니다. 8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시장 또는 구수는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설 결정이 효력이 없어지면 고시하는 사람은 누구냐? 결정했던 사람이 고시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효고시를 관보에다가 하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고시했던 시설 같으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공보에다가 실효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실효가 뭐예요? 효력을 잃었다는 거죠. 잃었다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누구에게? 국민들에게. 중앙에서 하게 되면 관보가 되고요. 지방에서 하게 되면 공보가 돼요. 시장 군수는 도시군계획 시설결정고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 그래서
틀린 문장.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에. 자, 지구단위 계획은 지난주 했으니까 뒤로 넘기면서 145페이지. 145페이지. 1번. 허가가 필요한 개발 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되면 행위자는 어디 걸 가지고 적용하게 돼 있어요. 기억나요?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다. 행위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니까 개발행위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을 받겠죠. 그러면 형질 변경 면적은 얼마가 돼야 돼요? 5,000제곱미터 미만이 되겠죠. 적용받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2번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군계획 사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니까. 허가가 아니고 다른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군계획 사업은 뒤에 어떤 문장이 붙어도 다 틀린 문장이에요. 허가 대상이 아니다.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받기 때문에 2번은 이제 비급한 문제죠. 일정 규모가 나오는데 뭔지 몰라요, 우리는. 도시군계획 사업에 관한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 4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축소할 때는 안 받아도 되지만 확대할 때는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7번 한번 볼까요? 7번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은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다.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녹지지역, 농림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주거산업공업은 들어가면 안 돼요. 틀렸죠, 그죠? 성장관리 계획은 녹지, 밑에 거 해석보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밑에 건 옛날 거라서 바뀌어야 됩니다.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다 됩니다. 옛날에는 보전용도지역이라고 해서 옆에 용도지역 표시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4가지가 나와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니까 주거지역은 수립, 성장관리 방안, 성장관리 계획, 구역,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10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부피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을 채취하려는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하고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벌써 자기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안에 4만 제곱미터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3만이 넘어가더라도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계획이 먼저 나왔으니까 계획이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얘 말고는 뭐 시험에 크게 나올 일은 없어요. 지구단위 계획 또는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최장 6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년 최장 5년 이때 연장할 때 심의 거쳐야 안 거쳐요? 심의는 연장은 거치지 않습니다. 처음 할 때 거치. 처음 할 때 3년 심의 받고 연장 2년은 그냥 자동으로
연장 이렇게 됩니다. 147페이지 제일 아래에 2번 개발밀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업지역에서의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그럼 어디 지정할래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4번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강화 몇 프로? 뭐가? 용적률이 50%. 건폐율은? 몰라요. 강화는 되는데 숫자가 나오면 틀립니다. 개발밀도관리구 제가 하는 말 들어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할 수가 없지요.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하니까. 집에서 뭘 봐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대충 압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용어 정의가 명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아닌데 하고 답이 나와요. 그걸 정확히 하지 않고 책만 계속 보면 나중에 붕 섞여서 찾지를 못합니다. 두 개를 딱 구분해 주셔야 되고 149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한번 볼까요? 1번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거 무슨, 봐요. 용어정이 안 되면 못 푸는 거예요. 무슨 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참고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무조건 다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무적이 많고요. 임의적은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된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고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시로부터 2년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 되는 날에 다음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몇 년? 1년. 이렇게만 나와주면 그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건데 잘 안 나와요.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 아니다. 신축하고 정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거 참 무리하게 만든 문제 중에 한 개입니다. 왜? 리모델링은 정축형 리모델링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4번은 27회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고 5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해야 되며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처지로 납부할 수 없다. 물납이 허용된다. 여기까지 오늘 한 내용을 빈출로 마무리 정리를 했습니다.